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취업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학업의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목표에 전념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명상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동기부여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성공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독서, 둘째는 명상, 셋째는 운동, 넷째는 동기부여 기술, 다섯 번째로 소통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저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기 동기부여 명상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들숨날숨에 집중하기는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방석 또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는 바르게 세우고 앉습니다. 시선은 전방 1.5m 정도 떨어뜨리고 눈은 가볍게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두세 번 하면서 몸의 긴장을 약간 풀어줍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편안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코끝에 고정시키고 들숨날숨의 감각만 느낄 뿐, 그 외 다른 것은 무시합니다. 호흡이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셉니다. 또 호흡이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속으로 둘, 10까지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호흡을 세지 않고 들숨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날숨이 끝나는 지점까지 호흡 전체를 온전하게 느낍니다. 다른 생각, 감정, 느낌, 감각 등이 끼어들면 즉각 알아차리고 다시 들숨날숨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목과 어깨를 약간 풀어주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처한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경험이든 싫어하는 경험이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동이 일어나면 마치 구름을 보듯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내가 하늘이 되어 구름을 관찰합니다. 드넓은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닙니다. 햇빛 사이로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창공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천둥과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텅 빈 허공이라고 상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허공처럼 넓습니다. 아침에는 흰구름처럼 기분 좋은 감정이 떠올라 있다가 저녁에 짜증나는 먹구름이 떠다닐 때도 있습니다. 허공은 흰구름이 오든 먹구름이 오든
화내지 않고 모두 수용합니다. 우리가 흰구름이나 먹구름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 간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나갑니다. 애써 흰구름은 잡으려 하고 먹구름은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식하는 아이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모두 나에게 잠시 들렀다 지나가는 손님들입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모두 잠시 들렀다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바라보기만 하면 알아서 지나갑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한 발 물러나서 단지 바라보기만 합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얼른 호흡에 집중하여 들숨날숨을 느낍니다. 명상이 끝나면 목과 어깨를 살짝 풀어주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충동 달래기 명상 해보니까 어때요? 충동 달래기 명상을 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좌절맞이하기는 좌절감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명상입니다. 화살경의 이야기를 듣고 직면한 고통에 대해 A와 C 중 누가 더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 사이인 A와 B는 주말에 함께 설악산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설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던 도중 친구 A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았습니다. 아, 어떤 놈이 나에게 화살을 쏘았지? 하고 아파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노린 거야?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이 아프지? 하며 친구를 진정시키고 이제 바뀐 화살을 뽑아줍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에이 빌어먹을. 일단 진정하고 앉아서 피를 먹게 해야겠어. 지도를 보니 약 20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은데 갈 수 있겠어? 난 더 못 가. 분하고 힘도 없고 아파 죽겠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 쉬었다 힘나면 다시 올라가자. 3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아파 죽겠어.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올라가? 나는 혼자서 내려갈 거야. 너 혼자 갔다 와. 이번에는 친구 사이인 C와 D가 설악산 등산을 갔습니다. 올라가던 도중 친구 C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C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화살을 바로 뽑아냅니다. 하지만 C는 아파하면서도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긴 한데 참을 수 있어. 치료하면 나을 거야. 오늘은 운이 좋지 않는가 봐. 아직 팔이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조금 누그러지면 다시 올라가자. 알았어. 천천히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A와 C 중 누가 더 직면한 고통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까? C인 것 같아요. 저도 C라고 생각. 저도 C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A와 C는 동일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A는 화살을 맞고 적개심을 품었고 분노했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한편 C는 고통을 느꼈지만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싫어한 일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습니다.
방석 위나 의자 위에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눈은 살포시 감습니다. 의식을 코끝에 두고 들숨날숨의 감각을 느낍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단지 들숨날숨에만 집중합니다. 호흡이 거칠면 거칠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부드러우면 부드럽다고 알아차립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시간과 장소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면 그 감정에 머물러서 그것을 느낍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부디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고 스트레스 받는 기분을 다시 느껴봅니다. 조금 전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사례에 비춰보고 내 자신이 어느 쪽의 대응 방식을 취했는지 비교해 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부디 내가 힘든 일에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힘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몹시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과 장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 몸의 감각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머물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살펴봅니다. 만약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사례에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이 애초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대응했는지 아니면 현명한 사람처럼 대응했는지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부디 내가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느껴봅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떠올리기 명상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일들이 많을 때 스트레스 받는 편인데요. 명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일들의 불만만 가지고 외면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힘든 순간에 무작정 짜증내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기 동기부여 명상으로 유혹 넘어서기, 충동 달래기, 좌절맞이하기 명상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3학년이라서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명상을 하면서 이 불안에 직면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에 도전할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번에 명상을 알게 되고 명상을 한 이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됐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경직된 행위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또 명상을 하면서 편안해짐을 오히려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케이스여가지고 혼자 서울에서 사는데 그런 우울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시험하고 알바, 과외 이런 것들에 너무 지쳐있는 상태여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번 명상을 통해서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생기는데 이 동기부여 명상을 통해서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생각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명상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힘든 일도 겪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꼭 참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감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수용할 때 무슨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